안녕하세요, 애플이에요. 한 주가 끝났네요. 금요일 밤입니다. 다들 불금 보내고 계신지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토요일 오전이시겠네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스파이 일봉 차트고요. 어, 2주 전에 올려드릴 때 제가 이제 아직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주 후에도 보니 뭐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빅테크 어닝 기대감 때문에 장이 버텨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예상처럼 빅테크 어닝, 뭐 테슬라는 그렇지 않았지만 다른 빅테크들이 어닝 좋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의 기대치가 막 너무 컸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면서 뭐 주가가 그렇게 생각한 만큼 아름답진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빅테크 어닝이 장에 좋은 힘을 공급을 해줬고요.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까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상방으로 얼마나 열려 있느냐 플러스 알파는 어,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제까지는 그 호재를 다 받아서 먹은 거니까 그래서 그 먹은 힘으로 주가가 올라온 거니까 그런데 역시 이제 성장주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막 그 손절하시죠. 손절하시면서 역시 빅테크야. 이제는 진짜 무슨 컨택주로 가야 돼. 뭐 이러면서 뭐 다우나 뭐 이런 우량주들로 모이면서 몰리면서 장이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훌륭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갭이 필되면서 장 초반에 밀고 올라가서 올타임을 만들 가능성이 어,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는 것보다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중에 하나는 지금 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20선 있으니까 반등해서 올라갔다 다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 뭐 어떤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뉴스가 있다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지금 보기에는 위로 가겠다는 의지가 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한 시간에 매수가 씩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장 마감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볼륨이 들어왔을 때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이게 사실 이게 뭐 단기 트레이닝으로 보면 아름다운 이평선은 아니죠. 지금 이 모양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요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 초반에. 그런데 요런 식으로 됐다가도 이게 됐다가도 이게 밀고 올라가서 올타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조금만 밀리면 역시 우량주야 하면서 다음 주라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신규 매집을 어, 안 해요. 여기서 신규 매집할 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설령 올라간다고 해도 그리고 저는 계속 이제 익절을 하는 구간을 저번 주부터 계속 익절하는 역시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뭐 매집하는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실 장기 투자 그런 건 뭐 차트를 볼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 계획에 맞춰서 매집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고요. 주봉 하이케나시 캔들로 가볼게요. 역시 주봉 하이케나시 캔들에서도 트랜잭션 시그널 없어요, 아직. 뭐 밀린 윅도 정말 너무 짧아서 이걸 윅이라고 봐야 하나? 그냥 까치집 쓴 정도? 뭐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장은 힘이 되게 세요. 지금 8일선에서도 이렇게 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려오려면 여기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훅 떨어지는 어떤 썸띵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뭐 이렇게도 이 꼬리로라도 시그널을 먼저 이렇게 주지 그냥 이렇게 슉 떨어지진 않아요. 하이캐나시에서는. 그러니까 요런 게 있어야 반등했다가 뭐 다시 내려오거나 뭐 이러지. 그러니까 일반 캔들하고 하이캐나시는 또 이제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캐나시를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아니니까 뭐 하이캐나시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이제 이 하이캐나시에 대해서 설명 너무너무 잘해 놓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따로 공부를 해보세요. 왜냐면 추세를 읽는 데는 하이캐나시를 보시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아까 제가 한 시간에서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여드렸잖아요. 할기나시로 보면 아니에요. 매도예요. 음, 그러니까 그
캔들을 생성하는 가격 포인트 잡는 것부터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하이켄하시 캔들을 꼭 같이 공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FSLY, Fastly고요. 음, 이 이제 뭐 장이 그러니까 장 전체 분위기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도 주가가 빌빌빌빌 거리는 주식들이 이제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타를 하시거나 뭐 이익 실현을 하실 분들은 이런 차트가 이게 또 어닝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닝 가이언스가 디서포인트 할 거라고 뭐 그런 세킹 알파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항상 어, 이렇게 이 구름대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 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어닝이 만약에 좋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 밑에서 빌빌대다가 진짜 어닝이 안 좋으면 툭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럴 것 같아서 이미 떨어진 것 때문에 버티다가 찔찔찔찔 하다가 뭐 다른 좋은 뉴스에 올라가거나 그래서 지금 패슬리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닝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를 하지 않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닝에 이걸 막 급반전해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실망을 시키지 않고 또 좋게 나오면 뚫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어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음, 그렇게 보이고요.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MVIS. MVIS는 제가 이제 아들한테 문자를 했어요. 너 엄마가 팔라 그러고 너 애대 했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참다 참다 전화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야단을 치려는 게 아니라 뻔히 어떻게 했을지 진짜 뻔히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린이 때 하던 짓을 지도 했겠지. 내 아들인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은 29불에 팔았어요. 꼭지에서 잘 팔았어요. 반을. 근데 분명히 애드했을 거야 라는 여기서 애드한 것 같아요. 지말로는 저점에 애드를 했대. 발음에서 뭐 지 발음은 여긴지 여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자기는 아직 오늘까지 해서 평단보다 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일찍 정말 엄마가 얼마나 예쁜 평단으로 모으게 해줬는데 다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아무튼 근데 너무 귀여워요. 왜냐면 여기서 애대했는데 집단은 부끄러워서 텍스트에도 문자가 그러니까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다음 주에도 되게 변동이 예상이 돼요. 근데 뭐 솔직히는 저는 이 16불 기준으로 밑에 있으면 여기 매수해요. 매, 음, 제가 이 레디 펌프와 상관없이 제가 이 주식을 생각하는 건 그래서 저는 이제 어, 다 던졌던 것 중에 그 복병만 정찰병만 일단 조금 보내놨어요. 보내놨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이 주식은 아니 저는 뭐 매집을 계속 할 거고요. 내려오면 땡큐 하고 더 매집을 하겠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이렇게 올라가서 자리 만들어주면 그리고 차트가 예뻐지면 또 매집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어닝이 미스됐으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다음 어닝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살 것도 없고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막 쫓아가서 막 그럴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올라간다고 펌프한다는 기사가 나도 쫓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정찰병 보내놓은 게 보고 있다가 차트가 제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좀 안정이 되면 그러면 매집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물리신 분들이 계신데 평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음, 요 구간 여기 자르고 여기 저점 자리 자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 구름대 구간 그러면 18불에서 16불 여전히 요 구간 요 밑으로 가면 매수 여기 치면 여기서부터 매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숫자 어떤 어닝이나 뭐 어떤 뭔가 뭐 뉴스 좋은 게 나오든지 뭔가가 보이는 게 있으면 조금 생각이 바뀔 수는 있어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장주는요, 이 반토막을 몇 번을 해요. 이렇게 하다 이렇게 올라가서 만약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죠? 유상증자 할걸요? 오퍼링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하면서 이게 전체가 몸통을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성장해야겠죠. 이렇게 이게 한번 이렇게 추임새를 줬잖아. 따라 올라가고 업그레이드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리고 갭하고 필하고 여기 컨솔리데이션을 지금 이 자리 이만큼 여긴 빼고 이만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컨solidation 자리예요. 그 여기 매물대가 막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받으면 이제 여기는 여기처럼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돼서 이 위에서 이렇게 놀 날이 오겠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얼마나 오래? 나도 모르지. 하지만 저는 이 주식은 처음에 제가 봤던 거는 이거 라이다 때문에 샀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이슈가 됐던 거는 뭐 제가 처음 봤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 회사 자체가 그 홈피에 마이크로비전 닷컴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회사에서 보여주는 자기네 프로덕트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상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계속 매집을 할 생각이고요. 막 이런 자리에서 저는 안 따라가요. 아직 이제는 이런 거에 막 이런 거 먹고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매집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싱글맘이죠. 그리고 이제 막둥이는 큰 형은 대학 3학년이고 막둥이는 9살이에요. 나이 차이가 12살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막둥이랑 있는데 어느 날 이제 somehow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큰애가 나중에 내 어카운트를 열었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내 어카운트가 막 개망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두면 둘수록 좋은 그런 어카운트를 만들려고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러면 그렇게 주식 다 해서 자식 줄 거냐? 아니요. 저는 제가 다 쓸 거예요. 막둥이랑 맨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데 다니고 뭐 이런 데 다 쓸 거예요. 뭐 큰애한테 막 이걸 다 물려주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습니다. 잡소리. 스퀘어고요. 저는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지금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스퀘어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스퀘어는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올라간 거지 자기 본연의 실적으로 이 가격이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스퀘어의 그런 자기 진짜 밸류는 비트코인을 뺀 스퀘어의 밸류는 정말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스퀘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얘는 그냥 아직은 잘 버티고 있지만 somehow 어떤 이슈가 생긴다면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20선은 사실 잘 깨요. 잘 깨고 그러면 200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비트코인이 뭐 계속 올라가면 이렇게 들어서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자리를 깰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라든지 그래서 다시 뭐 반등을 해서 어떤 숫자나 비트코인과 이 스퀘어와 그런 모종의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코인의 거래를 스퀘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자가 되게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스퀘어가 뭔가 다른 어떤 스트롱한 어떤 그런 모멘텀을 또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사견이고요. 저는 스퀘어 홀더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스퀘어가 예전에는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더 이상 이제 사실은 저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피파이하고 뭐 페이세이프 페이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회사는 페이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회사는 소피파이예요.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어,
두 군데 다 제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는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테일이 막 좋아지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스퀘어한테는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쇼핑이 점점 좀 포션이 많아지면서 페이팔이 정말 인터넷에서 열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캠으로 제가 잘 몰라요. 인터넷 쇼핑 이런 거 잘. 그래서 전 스캠에 몇 번 당했어요.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페이스북에 있는 광고 보고 샀다가 한 두 번 정도 정말 그게 사기 스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페이스북에 있는 거는 정말 그게 스캠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페이팔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거 스캠인 것 같아. 그랬더니 거기서 뭐였더라? 영어 까먹었어. 디스퓨트 열었어요. 바로 먼저 돈을 돌려주고 자기네가 파이 대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동했어요. 페이팔. 물론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해요. 애플카드도 커스터머 서비스 진짜 좋아요. 어, 그렇지만 어쨌든 페이팔도 그런 서비스가 되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줌인가 XOOM 그게 이제 페이팔이랑 같이 하는 건데 한국에 송금 보낼 때 그걸로 하니까 은행 가서 뛰는 차 뛰고 포 뛰고 하는 그런 거 없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핀테크는 계속 발전할 분야죠. 근데 얼만큼 믿을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 커스터머가 이렇게 익스텐드해서 서비스를 이렇게 누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애증의 팔란티어입니다. 이 팔란티어는 어닝 아직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어닝이 좋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매집을 계획에 맞춰서 할 만큼 이 회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뭐 소량으로 모으니까 내려가면 땡큐, 올라가도 땡큐, 뭐 그러고요. 일단 이츠모크 클라우드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의 그 강한 매수세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거고, 이 개인이 안 하려면 이 기관들이 이 팔란티어를 좀 덜 미워해야 할 텐데, 아직도 그 매집을 안 했나?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계속 이렇게 쳐박아 놨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트상으로는요, 60이 120선 뚫고 데크 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 올려주려면 주가가 확 끌어 올라갔다가 이거를 해야 얘가 이렇게 끌어 올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차트 자체가 불리시해지려면 일봉에서 60선이 지금 이렇게 휘었잖아요. 60선이 이렇게 돼야 돼요. 60선이 상향을 해야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거는 보조 지표인가, 걔도? 잠시만요. 음, 그, 여기 investing.com에 그, 쇼트, 쇼트 앤 롱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가끔 제가 그거 재미로 켜서 보거든요. 어떤가? 롱 앤 쇼트인가? 아, 여기 켜놓은 거 있어요. 잠시만요. 롱 앤 쇼트 인디케이터. 이거 보면요. 이게 단타, 진짜 초단타 칠 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치모쿠 클라우드가 딱 뚫고 올라가면 얘한테 닿으면 그때부터 상승폭이 커져요. 근데 뭐 이건 MBIS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같이 공유 드리는 게 단타가 아니라 연탄을 만들자니까 추세와 모멘텀과 기업의 밸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얼마 어떻게 매집하고 기왕 사는 거 조금 더 싼 가격에 사야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한번 볼게요. 팔란티어는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이 MVIS 아까 MVIS 아직 MVIS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 단타가 막 들어와서 미친 듯이 먹는 자리예요. 그래서 뚝 끊고 내려가면 버려요. 올라가서 치죠?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이 큰 그런 어떤 이건 이벤트성 이건 뭐 테마성
레디 테마성 이런 것들은요. 이런 모양들이 생겨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제가 무슨 팔아라, 사라, 팔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모양이 생기는지는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집은 어떻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거 뭐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혹시 뭐 다음에도 또 이런 이슈가 생기면 참고를 하세요. 이건 지금 음, 팔란티어가 아니라 마이크로비전이거든요. 제가 이거 팔란티어를 치고서 안 넘어갔어요. 이거 아직 마이크로비전 차트고요. 그러니까 단타들이 들어와서 이츠모쿠 클라우드 탕 치고 올라가서 이 숄텔 롱 이 지표에 이렇게 탁 치면 눌렸다가 올라가면서 상승폭이 커져요. 이건 지금 1시간 차트라서 이렇고 더 짧은 차트로 가면 이제 내려와서 이렇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땅 치고 올라와서 밀어 눌러 그러면 다시 클라우드 위로 탕 치고 올라갈 때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여기서 나오죠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다시 눌렸다가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고 눌렸다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나오고 뭐 이렇게 기다리고 이런 거 안 해요. 단타는 물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여기서 나와. 그게 단타 잘못 여기서 그래서 다시 눌렸어.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한 번,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 세 번 정도 하면 다시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또 들어가 들어갔어. 그럼 뭐 손절을 잡아야죠. 그 밑에서. 근데 이게 탁 올라갈 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면 다시는 안 해요. 그게 이제 어 그것도 이제 뭐 그냥 경험이죠. 뭐 경험으로 자기가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그거를 잘 모르면 이제 물려가지고 강제 존버해갖고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는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일봉으로 가고 음, 이렇게 요거 선 따라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그래서 이격을 주고 떨어뜨리면 이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봉이 뜨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금 보는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고 여기에 닿으면 나오고 여기서 이게 이 구름을 딱 뚫고 올라가면요. 이 빨간 선 있죠. 얘가 쫙 따라 올라와요. 그게 이게 차트가 짧아서 이 앞에도 있나? 앞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면요. 이게 숏이거든요. 숏 라인인데 숏 라인이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숏 라인이 이렇게 팡 치고 따라 올라가는 모양을 보면 이제 단타들이 붙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시그널이 있으면 그 이제 지금 장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뭐 스트레치가 되고 이거는 이제 이 숏이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가 이제 저희 미국에서는 로빈 후드가 생긴 후로는 이제 수수료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많이 되는 거야. 이게 거래 볼륨이 주가와 이런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거래 볼륨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수수료가 없으니까 뭐 한 개, 두 개도 살 수 있고 100개, 1000개를 사도 그 드나듦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준에서 공급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개미나 그 기관하고 다르게 개미는 수수료가 무서워서라도 못했던 걸 지금 우리들 정말 너무너무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볼륨 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하나가 아닐까. 이제 이거는 저의 사견입니다. 그리고 T예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이거는 롱숏을 빼고 보겠습니다. T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뭐, 어차피 올라가야 거기, 내려야 거기지만, 어쨌든, 얘는 스파이네요. T,
AT&T. AT&T가 제가 전에 이제 영상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여기다도 숏을 켜놨네. 끄겠습니다. 그래서 AT&T가 지금 어, 여기서 저번에 이제 영상 올려드릴 때 이렇게 눌러주면 그래서 눌러줬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좋고요. 이게 확 확 더 끌어올렸다가 얘가 선이 따라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렇게 졸졸졸졸졸 올라가면서 이제 구름이 꺾여서 올라가고 이 60선이 이렇게 상향으로 지금 상향으로 올라섰거든요. 60선이 상향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천천히 막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제발 좀 천천히들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럼 배당도 받고 천천히 모으고 이제 저는 배당주는 소파이에서 그 크레딧 카드 쓰면 오는 포인트로 사거든요. 근데 많이 와요. 포인트가 많이 돈을 많이 쓰나 봐. 그러니까 모든 걸 요즘에 모든 걸 다 그걸로 하고 있어요. 빌도 그걸로 내고 뭐 사는 것도 그걸로 사고 그러니까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VAQ랑 T랑 한 개 더 있는데 이제 제가 배당주로 이렇게 세 개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조금씩 원래 뭘 사고 남거나 익절해서 남거나 하면 그걸 사고 그러니까 차트도 안 봐요 사실. 그런데 아, 그 요즘에는 이제 그 소피파이 크레딧 카드 쓴 걸로 요거를 이렇게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쉐어로 뭐 안 사고 달러로 만약에 뭐 300포인트다. 그러면 3브러치 뭐 1500포인트다. 그럼 15브러치 뭐 이렇게 해갖고 요걸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VNQ도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 차트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VNQ는 사실 근데 차트를 안 보고 그냥 모으는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그 VNQ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애들은 천천히 가줄수록 좋거든요. 그 배당주는 떨어지면 기쁜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막 더 많이 올라가려고 그래서 이걸 더 애드를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막 크게 애드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남으면 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음, 좋아요. 차트 자체도 되게 지금 아름다워요. 얘를 왜 막 공격적으로 매집할 생각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잠시 했습니다. 이거 차트도 안 보고 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막 올라간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홀드하고요. 얘는 계속 홀드할 생각이에요. 뭐 만약에 내려주면 조금 제발 내려와 주기 바래. 좀 내려와 주면 이번에는 조금 좀 넉넉히 담아 볼까 해요. 이게 여기에서는 넉넉히 담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차트가 되게 예쁘네요. 근데 뭐 어떻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한번 내려와 주겠지. 근데 아직까지 내려올 생각 없어 보이고요. 어, 그래도 내려올 겁니다. 어, 그래서 VNQ.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밸런스를 잘 맞추시면 어, 그 배당주나 이렇게 그냥 차트도 안 보고 모으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좋아요. 전체적으로 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그 프로핏으로 테이킹 해놓은 캐시 중에 일부를 정말 뚝 띄어서 이제 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안 봐. 모르든지 날 말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포션을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또 되게 기뻐요. 왜냐하면 뭐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도 이런 애들을 보면서 또 위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캐시 30%, 그 다음에 이제 도전적으로 막 많이 할 때는 뭐 캐시 거의 다 써버리고 뭐 어카운트에 있는 돈까지 끌어다가 쓰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지금 같이 조금씩 트림 아웃 할 때는 저는 이제 캐시
퍼센테이지를 점점 늘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10% 만들었다가 20% 만들었다가 이제는 30% 만들었다가 만약에 이제 진짜로 시그널이 왔고 뭐 그렇다 그러면 어 테이크아웃 할 애를 좀 더 찾아봐요. 잘 찾아봐서 이제 좀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자기의 이 포포를 점점 점점 등치를 키워가는 거를 하는 거지 막 급등한 거를 먹어서 거기서 프로핏 테이킹을 하면서 하면 정말 주식할 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원래 단기 트레이딩 이런 거 단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옵션 좋아하고. 근데 그런 거 되게 지양하고 어, 많이 줄였어요. 그런 횟수는 거의 안 해요. 한 번씩 딱 차트 봤는데 이거는 안 들어갔다 나오면 정말 너무 너무 아쉽겠다 할 때만 이제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방법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거는 정말로 투기죠. 어, 그냥 동네 아줌마랑 미라토 치는 마음으로 한 번씩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집하는 애들 중에 개수가 좀 많은 수량이 많은 애들은 장이 조정받을 때 해지로 풋을 가끔 하기도 해요. 풋을 합니다. 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합니다.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홀드를 빼지는 않지만 그냥 다 들고 그대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우, 너무 길어졌습니다. 30분이나. 이거 아마 앞에 제 생각엔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드는 얘기 끝까지 들으실 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3분의 1? 반 정도 보시면 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주저리주저리 사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0분으로 자르려고 하다가 오늘도 자르고 뭐 이렇게 해서 할까 하다가 그냥 어, 주말이라 애도 자고 해서 그냥 길게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0분 넘어갔고요. 이 끝까지 만약에 봐주셨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음,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것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무엇보다 어, 그러니까 주식을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건 아니지만 주식을 하면서 배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목표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툴로 복리의 효과를 보면 그렇게 해서 장기 투자하면 정말 좋은데, 장기 투자를 하면 정말 좋은데, 만약에 내가 로스가 심하다. 그러면 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점 매수나 매수 타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물리면요. 물려서 마이너스 10%뭐 20%막 이렇게 나죠. 그러면 복리로 가려면 그게 그러니까 20%가 마이너스면 걔가 40%가 복구된 후에 진짜 복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리지 않으려면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골과 내 목표와 욕심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당연히 혼돈을 맨날 하죠. 맨날 하고 복귀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머리끄댕이 혼자 잡아당겨.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스스로 야단치고 그다음에 스스로 너무 잘한 날은 잘했어. 다독거려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 부분으로 복귀하는 거. 내가 뭘 했나,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내 포폴에다가 내가 칭찬받을 짓을 한 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버려야 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전적인 투자 서적도 정말 계속 읽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갈지.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이구동성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쌓이면서 내가 투자를 하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그런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그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요. 아무리 꼭지에 사도
주구장창 그냥 계속 매집하면 계속 진짜 돈 생길 때마다 사면요. 돈을 잃을 내야 잃을 수가 없어요. 장기 투자를 하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10번을 벌었는데 2번 실수로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윙 트레이딩이나 단기 트레이딩 이런 건 정말 차트를 잘 보셔야 해요. 그리고 내 차트를 잘 봐도 딱 까딱하면은 내가 로스트가 시작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기면 그 손을 딱 대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하다가 돈을 잃거나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목표를 갖고 매집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키워가면 솔직히 주식으로는 돈을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어요. 장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뭐 큰 조정이 온다, 뭐 한다, 대공황이 오고 2차 세계대전이 났어도 롱텀 홀드했으면 지금 다 부자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너무 길어져서 진짜로 끊을게요. 네, 그러면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제가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주말에 생기면 나눌 시간이 되면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쪽에서 뉴스에 의거한 어떤 주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티커에 대해서. 근데 그것까지 나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말에는 또 제가 엄청나게 또 신나게 놀아줘야 우리 아들이 또 행복해 합니다. 우리 아들이 기글거리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 그 소리가 또 저에겐 아주 큰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아이의 웃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열심히 놀려고 합니다. 음, 그래도 또 차트 보는 게 너무 재밌어 갖고 아이가 자면 얼른 차트 보고 차트 키고 쳐다보면서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와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